물은 깊을수록 소리를 내지 않는다. 산 그늘이 내려앉은 고요한 호수를 보라. 그 물결이 제 속살을 다 보여주던가. 수면은 하늘을 비출 뿐 그 아래 도살인 바위와 뻘의 형체는 결코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 또한 그러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물과 같다. 흐르고 섞이며 때로는 소용돌이친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늘 허기를 느낀다. 누군가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길 바라는 그 지독한 갈증 말이다. 그 갈증이 깊어질 때 우리는 실수를 한다. 가장 가깝다 믿는 이에게, 혹은 나를 가장 잘 안다 자부하는 이에게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앙금 하나를 꺼내 놓는다. 너에게만 하는 말이다라는 부서지기 쉬운 다짐을 얹어서 말이다. 그것은 내 생의 가장 시린 상처이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나의 가장 초라한 약점이다. 우리는 그것을 내어주며 믿음을 샀다고 착각한다. 내 속을 다 보여주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고 안도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다.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관계의 깊이를 증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관계의 균열을 예고하는 서막이다.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다. 그가 악한 마음을 품어서도 아니다. 단지 인간이라는 존재의 결이 그러하다. 내가 던진 내밀한 고백은 상대의 손에 쥐어진 무거운 짐이 된다. 처음에는 연민으로 받쳐들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짐은 곧 당신을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바람이 불면 호수의 바닥이 흔들리듯 사람의 마음도 상황에 따라 출렁인다. 오늘의 다정한 벗이 내일의 낯선 타인이 되는 것은 자연의 섭리다. 그때 당신이 건넨 그 약점은 더 이상 위로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규정하는 낙인이 되고 상대가 당신을 연민이라는 이름으로 내려다보게 만드는 낮은 담벼락이 된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우리는 자꾸만 내 안의 것을 퍼내어 주려 한다. 배려라는 명목으로 나를 깎아내고 이해를 구한다는 핑계로 내 허물을 노출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진정한 배려는 나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단단히 지키는 것이 결국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길이다. 가장 친한 동무에게도, 피를 나눈 자식에게도 가슴 속 깊은 방 한 칸은 반드시 빗장을 걸어 잠가야 한다. 그 방 안에 든 것은 당신의 치부이자 동시에 당신을 지탱하는 마지막 자존감이다.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나 그 말에 담긴 무게는 상대의 무의식에 쌓인다. 당신이 스스로를 낮추어 말한 그 순간 상대의 마음 속에서 당신의 위치는 한 뼘 아래로 내려앉는다. 악의가 없어도 흐름이 그러하다. 나무는 제 나이테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거친 껍질로 속을 감싸고 수십 년의 풍파를 견뎌낼 뿐이다. 사람들이 그 나무를 우러러보는 것은 그 속에 뒤틀린 옹이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품고 꼿꼿이 서 있는 그 침묵의 형상 때문이다. 인생의 후반을 걷는 이들에게 침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내 삶의 품격을 지키는 유일한 요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겠는가? 내 입으로 내 귀함을 깎아먹는 일만큼 어리석은 고독은 없다. 오늘 우리는 그 깊은 침묵의 미학을 논하려 한다.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나를 온전히 보존하며 타인과 평화롭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마음의 빗장을 잠시 점검해보라. 당신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혹시 당신의 소중한 영토를 스스로 회방 놓고 있지는 않은가? 비어있는 잔에는 무엇이든 채울 수 있지만 금이 간 잔에는 정을 담을 수 없다. 당신의 약점을 말하는 순간 당신이라는 잔에는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 금 사이로 당신의 기운이 새어나간다.
이제 그 잔을 다시 빚어야 할 시간이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채우는 법. 가장 가까운 이와 거리를 두면서도 따스함을 잃지 않는 그 절묘한 경계. 그 경계 위에 서서 우리는 비로소 어른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소리내어 울지 않는 숲처럼, 무겁게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깊어가는 당신의 시간을 위하여. 숲을 걷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나무가 있다. 줄기 한가운데가 깊게 패였거나 비정상적으로 크게 부풀어 오른 옹이를 가진 나무다. 그 옹이는 나무가 병들었을 때 혹은 거센 폭풍의 가지가 꺾였을 때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진액을 쏟아부은 흔적이다. 나무는 그 상처를 껍질 속에 묻고 다시 하늘을 향해 자란다. 어떤 나무도 재 속의 옹이를 밖으로 끄집어내어 자랑하거나 보여주지 않는다. 사람의 인생도 이와 같다. 살아온 세월만큼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옹이가 있다. 젊은 날에 비겁했던 선택, 가족에게조차 말 못할 수치스러운 기억, 혹은 지독한 가난이 남긴 비루한 흔적들. 그것들은 지금의 당신을 만든 생존의 증거이자 동시에 가장 부드러운 살결처럼 약한 부위다. 우리는 종종 착각에 빠진다. 이 옹이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위로받으면 그 상처가 아물고 관계는 더 끈끈해질 것이라 믿는다. 비 내리는 어느 깊은 밤 술기운에 혹은 고독에 취해 가장 친하다고 믿는 이에게 그 옹이를 만져보라며 내어준다. 사실 내 과거는 이랬다네라는 말로 시작되는 고백은 그 순간만큼은 달콤한 해방감을 준다. 하지만 그 고백이 끝난 뒤의 새벽을 떠올려 보라. 해방감은 곧 서늘한 후회로 변한다. 내 안의 가장 은밀한 방을 타인에게 개방한 뒤 찾아오는 그 묘한 허탈함과 불안함은 본능이 보내는 경고다. 당신은 위로를 바랐겠지만 상대의 마음속에는 위로보다 더 거대한 것이 자리 잡는다. 그것은 바로 당신에 대한 정의다. 상대가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졌더라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뇌는 타인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를 하나의 틀 속에 가두어 정리하려 든다. 당신이 털어놓은 과거의 치부는 상대의 머릿속에서 당신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수식어가 된다. 이후 당신이 아무리 당당하게 행동해도 상대는 당신의 얼굴 너머로 그날 밤 들었던 초라한 그림자를 본다. 그것은 악의가 아니라 인간 인지의 한계다. 배려는 때때로 소리 없이 기운다. 평등했던 관계의 저울은 기밀이 공유되는 순간 한쪽으로 기운다. 약점을 손에 쥔 이는 자신도 모르게 도덕적 우월감을 느낀다. 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혹은 이 사람은 이런 아픔이 있으니 내가 보살펴야지라는 생각. 그 선한 동정심이야말로 시니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대등한 인격체로서의 존중이 어느덧 시혜적인 연민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이해와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대화가 실상은 서로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상처를 꺼내놓으면 상대는 그것을 해석하고 조언하려 애쓴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상처는 다시 한번 헤집어지고 상대는 타인의 인생에 개입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채감을 느낀다. 결국 서로의 마음이 소모될 뿐 그 상처가 진정으로 치유되는 법은 없다. 우리는 왜 자꾸만 말하려 하는가? 그것은 내 안의 결핍을 타인의 온기로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의 온기는 잠시 머무는 햇살과 같아서 근본적인 추위를 몰아내지 못한다. 자신의 옹이는 스스로의 진액으로 덮어야 한다. 그것이 성숙한 인간이 고독을 대하는 예의다. 흐르는 물에 흙탕물을 섞으면 물 전체가 흐려지듯 청정한 관계에 과거의 오물을 섞지 마라. 현재의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그 풍파를 견디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승리자다.
그런데 왜 굳이 이미 지나간 패배의 기록을 들추어 현재의 승리를 빛바래게 만드는가?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보호다. 나를 보호하고 나아가 상대를 보호하는 일이다. 상대가 당신을 온전하게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그에게 당신의 어둠을 떠넘기지 마라. 그것이 상대를 향한 진정한 배려다. 우리는 서로의 빛나는 면을 보고 걸어가기에도 남은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 사람들이 정약용의 삶을 우러러 보는 것은 그가 유배지에서 겪은 고통을 일일이 흡수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 고통을 안으로 사겨 수백 권의 책으로 펴냈기 때문이다. 상처를 말로 풀면 가십이 되지만 상처를 침묵으로 갈무리하면 철학이 된다. 당신의 아픔은 고귀한 것이다. 그 고귀한 것을 아무의 입에나 오르내리게 하지 마라. 비밀이 없는 사람은 매력이 없고 약점이 노출된 사람은 권위가 없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품격이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속내를 끈질기게 묻는다면 그저 빙그레 웃어 보여라.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성벽이다. 성벽이 없는 성은 누구나 넘나들 수 있지만 깊은 해자가 둘러진 성은 감히 침범하지 못한다. 말하고 싶은 욕구가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뜨거움을 내려보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상여라. 이 상처는 오직 나만이 온전히 안아줄 수 있다고.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누군가의 이해를 구걸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인의 길이다. 나무의 옹이는 나무의 것이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나무는 충분히 튼튼하다. 당신의 상처 또한 당신의 것이다. 그것을 굳이 세상의 햇볕 아래 말릴 필요는 없다. 그늘진 곳에서 스스로 아물어 단단해진 그 자리가 훗날 당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강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침묵하라.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웅성거림을 멈추고 참된 평화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걷는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그 관계를 지탱하는 마지막 한 뼘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다. 이는 차가운 외면이 아니라 상대와 나를 동시에 살리는 가장 뜨거운 자비의 형태다. 인간관계의 흐름은 마치 계절의 변화와 같아서 영원히 봄날의 온기만을 머금을 수는 없다. 어느 날은 낙엽이 지고 어느 날은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 찾아온다. 문제는 관계의 날씨가 변했을 때 발생한다. 당신이 봄날의 환희에 젖어 건넸던 그 내밀한 비밀들은 관계의 서리가 내리는 순간 당신을 베는 날카로운 고드름으로 변한다. 왜 가장 가까운 이가 가장 아픈 상처를 주는가? 그것은 그가 당신의 어디를 찔러야 가장 아픈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스스로 건네준 그 약점의 지도가 상대에게는 당신을 무너뜨릴 가장 정교한 설계도가 된다. 상대가 악인이어서가 아니다. 인간은 갈등의 순간에 서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하고 그 방어의 수단으로 손쉽게 쥘 수 있는 것은 상대가 과거에 흘렸던 눈물의 고백들이다. 너 예전에도 그랬잖아 라는 말 한마디.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비는 이 문장은 당신이 그를 믿고 털어놓았던 치부에서 시작된다. 이해의 도구로 쓰이길 바랐던 당신의 진심이 싸움의 기술로 전락하는 비극이다.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는다. 내가 열어준 마음의 문이 사실은 나를 가두는 감옥의 문이었음을. 배려와 선함이 왜 때로는 마음을 소모시키는지 아는가?
우리는 상대를 너무 사랑하고 배려하기에 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은 나의 주체성을 포기하고 상대의 판단에 나를 맡기는 것과 같다. 상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다 파악된 존재로 여긴다. 신비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경외심 대신 익숙함이 자리 잡고 그 익숙함은 곧 무례함의 씨앗이 된다. 사람의 마음에는 적절한 속도와 결이 필요하다. 너무 빨리 속을 보여주는 것은 뿌리가 채 내리지 않은 나무의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다. 상대는 당신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당신은 배려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무거운 짐을 그에게 전가한다. 이것은 관계의 속도를 무시한 폭력일 수 있다. 상대는 당신의 고백 때문에 당신을 만날 때마다 그 무거운 비밀을 떠올려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결국 당신의 선의가 상대를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것이다. 질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나와 비슷한 처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가 나의 가장 큰 경쟁자가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수천 년을 내려온 인간 심리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당신이 잘 나갈 때 털어놓은 과거의 불행은 상대에게 안도감을 주지만 당신이 불행할 때 털어놓은 약점은 상대에게 은근한 우월감을 선사한다. 이 미묘하고 잔인한 감정의 결을 무시하지 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마음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길이다.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정보는 권력이 있는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당신이 정보를 내어주는 순간 권력의 이동이 일어난다. 상대는 당신의 허물을 덮어주는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며 은연중에 당신을 통제하려 들 것이다.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는 그러면 안 되지라는 조언은 사실 나는 내 약점을 쥐고 있으니 내 말을 들어라라는 선언이다. 진정한 성인은 상대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이 비밀을 지킬 것인가, 배신할 것인가라는 가혹한 시험지를 던지는 것과 같다. 인간은 나약하다. 오늘의 굳건한 약속도 내일의 유혹 앞에서는 촛불처럼 흔들린다. 그러니 상대가 나를 배신하지 않게 하려면 애초에 배신할 수 있는 재료를 주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배려다. 그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입을 닫아야 한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숲과 같다. 숲은 멀리서 볼 때 아름답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깊이를 알 수 없다. 그 깊이 때문에 사람들은 숲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발을 들인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당신은 그에게 깊은 숲이어야 한다. 다 보여주지 않는 그 여백 속에서 상대는 당신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존중하게 된다. 지나친 솔직함은 노년의 독약이다. 우리는 이제 삶의 허물을 미화하거나 변명할 나이가 아니다. 그저 묵묵히 그 허물을 품고 걸어가는 뒷모습으로 말해야 한다. 말은 자꾸만 나를 변호하게 만들고 그 변호는 비굴함을 낳는다. 품격 있는 시니어의 대화는 나의 과거를 털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상대의 현재를 들어주는 시간이어야 한다. 가까운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누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계절의 변화, 어제 읽은 책의 한 구절을 논하라. 당신의 어두운 지하실 문은 당신만이 알고 있는 열쇠로 단단히 잠가 두어라. 그 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그 방에 가득했던 곰팡이 냄새가 당신들이 마시는 차의 향기를 단번에 앗아갈 것이다. 사람의 인연은 실로 귀하고도 무섭다. 오늘 손을 맞잡은 이가 내일 나를 밀쳐낼 수 있음을 냉정하게 인정하라. 그 차가운 인정이 오히려 뜨거운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상대에게 기대지 마라. 나의 상처를 타인에게 의탁하여 치유하려 하지 마라.
홀로 서서 침묵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타인과 진정으로 연대할 수 있다.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당신의 인격을 벼리는 숫돌로 써야 한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통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 단단함이 밖으로 배어 나올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 가까울수록 조심하라. 친할수록 입을 무겁게 하라. 당신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관계는 더 맑고 투명해질 것이다. 깊은 호수가 제 바닥을 숨기고도 하늘의 구름을 온전히 담아내듯 당신도 그렇게 삶을 담아내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입을 닫는다는 것이 그저 입술을 굳게 깨물고 상대를 외면하는 차가운 단절을 의미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진정한 침묵은 나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상대를 환대하는 가장 넓은 마당이다. 말을 줄임으로써 생기는 그 빈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그곳에는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과 자신에 대한 엄격함, 그리고 생의 본질을 꿰뚫는 고요한 응시가 자리 잡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대화의 부재를 두려워한다. 함께 앉아있는 자리에 침묵이 흐르면 그 어색함을 견디지 못해 아무 말이나 던지기 시작한다. 그 아무 말 중에 가장 손쉬운 재료가 바로 나 자신의 치부나 타인의 험담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품격 있는 사람의 공간에는 침묵이 흘러도 어색함이 없다. 오히려 그 정적 속에서 상대는 편안함을 느낀다. 억지로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 자의 여유, 그것이 바로 시니어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매력이다. 침묵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나를 관찰자의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대화의 중심에서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마라. 대신 상대의 말소리와 그 너머의 감정을 가만히 귀 기울여 듣는 청자가 되어라.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낼 때 당신은 그저 잔잔한 호수처럼 그 말을 비추어 주기만 하면 된다. 내 안의 보물창고를 열어 보여주지 않아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분과 대화하면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평가는 당신이 대단한 비결을 말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어둠을 함부로 전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실이다. 또한 내 안의 상처가 고개를 들며 나 좀 알아달라고 아우성칠 때 그 소리를 밖으로 내뱉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말을 해서 내가 얻는 것이 위로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배설인가? 대부분의 고백은 찰나의 배설에 불과하다. 배설은 순간의 시원함을 주지만 곧이어 주변을 악취로 채운다. 그 뜨거운 감정의 덩어리를 문장으로 바꾸지 말고 차라리 붓을 들어 글을 쓰거나 흙을 만지며 몸의 감각으로 치환하라. 내면의 옹의를 밖으로 깎아내는 대신 그 위에 새로운 나이테를 더 씹히는 작업이다. 이해와 배려라는 미명 하에 행해지는 지나친 친절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혹은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고 내 과거의 고난을 훈장처럼 늘어놓는다. 내가 왕년에 이런 고생을 해봐서 아는 대로 시작하는 조언은 상대의 귀에 닿기도 전에 튕겨나간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가 묻지 않는 것에 답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의 영역을 존중하는 만큼 나의 영역도 존중받기를 기대하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결을 지키는 삶이다. 선함이 마음을 소모시키는 이유는 그 선함의 방향이 자꾸만 타인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방향을 자신에게로 돌려야 한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다. 귀한 보석일수록 깊은 함암 속에 갈무리하듯 당신의 아픈 기억도 당신만의 비밀 정원에 심어두라.
그 정원을 가꾸는 것은 오직 당신만의 권리이자 의무다. 누군가 그 정원의 열쇠를 요구한다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라. 그것이 당신의 인격을 지키는 마지막 자존심이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황혼에 서 있다. 해가 지기 직전에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세상을 다 비추려 욕심내지 않고 자기만의 색으로 온 하늘을 물들이기 때문이다. 말이 많은 노년은 서글프다. 그 말 속에는 대개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잊히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서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묵하는 노년은 경외롭다. 그 침묵 속에는 삶의 모든 풍파를 안으로 사겨낸 거인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말을 아끼는 수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문득문득 내 안의 초라함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 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스스로를 다스렸던 다산의 마음을 떠올려 보라. 사방이 가로막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말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붓을 들어 침묵의 기록을 남겼다. 그가 남긴 수많은 저서는 사실 그가 뱉지 않고 삼켰던 무수한 말들의 결정체다. 당신도 당신만의 책을 써 내려가라. 그것이 반드시 종이 위에 그릴 필요는 없다. 당신의 절제된 행동, 깊이 있는 눈빛, 그리고 정제된 언어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장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당신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속을 다 알 수 없지만 참으로 단단하고 따뜻하다고 느끼는 것이 침묵의 완성이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에게도 당신의 영혼 한 구석은 늘 신비로운 영역으로 남겨두라. 다 아는 사이보다 궁금한 사이가 더 오래 간다. 다 보여준 관계보다 보여줄 것이 남은 관계가 더 귀하다. 당신이 가진 그 단 하나의 비밀이 당신을 평생토록 빛나게 할 보석임을 잊지 마라. 이제 대화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을 상상해 보라. 입안에 남은 말이 없어 마음이 가볍고 내어준 비밀이 없어 발걸음이 당당한 당신의 모습을, 남의 귀에 내 인생의 열쇠를 맡기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당신의 밤을 평온하게 지켜줄 것이다. 침묵하라.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라. 그곳이야말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당신의 가장 안전하고 고귀한 안식처가 될 것이다. 홀로 있는 시간의 무게를 견디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의 언어는 비로소 향기를 갖게 된다. 100마디 말보다 깊은 한 번의 침묵이 타인의 심장을 움직인다. 오늘 당신이 닫은 그 입술 사이로 당신의 품격이 비로소 피어나기 시작한다. 깊은 물은 흐르되 소리를 내지 않고 큰 종은 치지 않으면 울리지 않는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방식 또한 그러하기를 바란다.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고요 앞에 선다. 지금껏 우리는 침묵이 어떻게 방패가 되는지, 말을 아끼는 것이 어떻게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지를 함께 사유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당신에게 입을 닫고 세상을 등지라는 차가운 명령으로 닿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가 입술을 굳게 다무는 이유는 타인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깃든 귀한 것들이 값싼 공기 중에 흩어져 빛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빚어낸 가장 뜨거운 진흙이다. 그것을 타인의 손에 맡겨 평가받게 하지 마라. 그것은 오직 당신의 가슴 안에서만 성숙이라는 이름의 열매로 익어갈 수 있다. 한번 돌아보라. 우리는 왜 그토록 누군가에게 내 밑바닥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가? 그것은 어쩌면 타인의 긍정을 통해 나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었던 외로운 몸부림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타인이 건네는 위로는 찰나의 마약과 같아서 결국 더 큰 공허와 갈증만을 남길 뿐이다.
내 마음의 허기는 오직 내가 나를 긍정할 때만 비로소 채워진다. 그러니 이제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아픈 구석을 타인의 입술이 아닌 당신의 손길로 먼저 어루만져 주라. 당신이 당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저 삶의 결로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침묵은 고통이 아닌 평온이 된다. 비밀을 간직한다는 것은 고독한 일이다. 하지만 그 고독을 견뎌낸 사람만이 타인의 고독 또한 깊이 있게 응시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지켜낼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나란히 서서 걷는 진정한 동행을 시작할 수 있다. 이 이야기의 정답은 없다. 어떤 이는 여전히 솔직함이 최고의 미덕이라 믿을 것이고 어떤 이는 침묵의 무게에 숨이 막힐지도 모른다. 그 모든 마음의 흐름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대가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에 그대의 소중한 영혼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그대의 선한 배려가 오히려 그대를 소모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문득문득 물어보기를 바랄 뿐이다. 저물어가는 저녁 노을을 보라. 태양은 제 몸을 다 태워 세상을 비추면서도 자신이 지나온 궤적을 소란스럽게 떠들지 않는다. 그저 붉은 침묵으로 하늘을 물들이며 내일의 빛을 예비할 뿐이다. 당신의 삶 또한 그러하기를. 가장 가깝고 친한 이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실 때 그 차 향기가 당신의 비밀보다 더 진하게 전해지기를. 당신의 눈빛이 당신의 고백보다 더 많은 위로를 건네기를. 그리하여 당신이라는 숲이 침묵이라는 깊은 그늘 아래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고귀한 평화를 누리기를. 말은 줄어들고 마음은 깊어지는 이 저녁, 그대의 마음 호수에는 어떤 물결이 일고 있는가? 그 물결의 머리를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아주 가만히 바라보라. 침묵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안녕한가? 오직 그 질문 하나만을 품고 오늘의 문을 닫는다.